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가장 원수 같은 사람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고, 제가 가장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희 시누이입니다. 처음에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얘기가 제일 싫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고전 동화가 싫으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새엄마 아래에서 컸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 쓰레기처럼 자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정말 친엄마보다도 새어머니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워준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각종 동화에서 새엄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묘사를 하니 그게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걸 알았어요. 하긴 연애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것도 어쩌다 우연히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표독스러운 새엄마 캐릭터가 나와서 자연스레 얘기가 흘러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더니 글쎄 곰처럼 큰 덩치의 남자가 갑자기 코끝이 빨개지면서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며 입술을 바들바들 떠는데 아, 뭔가 사연이 깊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것이 남편이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의 친모가 이혼하고 4년 뒤였다네요. 시아버지가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데 미국에서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미국? 그럼 미국 국적이신 거야? 그건 또 모르겠네. 나 왜 그거 한 번도 확인을 해볼 생각을 못했지? 하여튼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마다 그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 같이 알고 일한 건 한 2년, 사귄 것도 한 1년? 아버지가 한참 이혼하면서 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때도 어머니가 아마 미국 종기는 꼼꼼하게 챙겨주셨었나 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 물어본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서. 여하튼 미국에서 그쪽 가족들끼리만 가볍게 씩 치르고 한국 와서 처음 6개월은 따로 사셨지. 왜?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랑 내 동생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놀랄까봐. 처음에는 아빠 친구인 것처럼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 새엄마라고. 놀라기도 하고 좀 그랬겠네. 나는 너무 좋았어. 몇 번 만났을 때 이미 너무 좋은 분인 거 알았고 아버지가 일단 엄청 편하고 행복해 보였거든. 그런데 동생은 아니었지. 어휴, 걔 진짜 진상 개진상 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진절머리가 난다. 어려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보지. 초등학교 5학년이면 그 정도로 진상 부릴 나이는 아니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친엄마한테 이상하게 사주받고 세뇌돼서 빤히 보이는 거짓말에 고집 피우고 나 사실 이때 엄청 무서웠어. 어머니가 질려서 도망갈까봐. 아, 그 당신 친어머니가 예사뿐은 아니셨구나. 친엄마는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셨대요. 그리고 몹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셌다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시아버지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다가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장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무남 동료로 부잣집에서 자란 남편의 친모덕을 좀 보려는 생각도 아예 없지는 않으셨겠지요. 원래부터 성실은 몸에 배어 있었지만 대대손손 돈이 붙지 않아 가난했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모와 결혼한 후 장인 장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분들도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결혼한다 했을 때 가타부타 말없이 사지 멀쩡하고 눈, 코, 입 붙어있는 사람이면 된다며 흔쾌히 허락하셨대요. 며느리 면면을 보고 계속 목덜미 잡다가 시름시름 앓으며 돌아가신 건 정작 시할머니였다네요. 어쨌건 유복자였던 시아버지, 결혼 후 몇 년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잃고서는 더욱 일에만 매진하셨는데 문제는 점점 더 이상해지는 남편 친모의 성격이었던 겁니다. 일단 남편의 친모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자기 엄마에게 단 한 번도 밥을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외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손에 넣어야 했고 그게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남편 자식 할 거 없이 분풀이를 하며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쁜 시아버지 대신 엄마의 신경질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남편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 목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었다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는데 전날 저녁부터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 찬장을 뒤져 컵라면을 꺼내 물을 끓여 붓다가 그만 손을 대었는데 아마 남편의 친모가 홈쇼핑을 하던 중이었나 봐요. 엄마한테 너무 뜨겁다, 아프다고 했는데 좀 참으라고 신경질을 냈고 엄마 말대로 꾹 참던 남편은 그만 손 화상치료 시기를 놓쳐 감염이 되었던 겁니다. 출장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온 시아버지가 고름 줄줄 흐르는 남편 손을 보고 놀라서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그때도 남편의 친모는 친구 생일 파티 간다고 나가서 집에 없었대요. 자초지종을 들은 시아버지가 결국 폭발을 한 거죠. 결국에 이혼을 선언하셨는데 글쎄 남편의 친모가 이혼해 주겠다. 대신 재산을 달라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요구하더래요. 돈만 주면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나가준다고 했다나요?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덤비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출장만 다녀오면 개처럼 달려들어 냄새 맡고 출장짐 뒤집어 엎어 여자 흔적 탔던 사람이 돈만 주면 이혼하겠다고 순순히 나오는 게 이상하더랍니다. 시아버지는 은근히 조사를 하셨고 충격적인 사실에 휘청하셨다네요. 글쎄 남편의 친모가 10살이나 어린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답니다. 놀러 다니다 만난 호스트였는데 그 호스트가 자기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 거기서 우리 누님이랑 알콩달콩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다고 꿀바른 소리를 하니 남편의 친모 몸이 달았던 거죠. 어떻게든 그 남자한테 돈 대주고 가게 차려줘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다 버리고 도망갈 마음을 먹고 이혼에 응한 거였다네요.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채 지금껏 자기를 이용했다는 생각에 시아버지는 다시 없을 분노에 휩싸이셨다고 했습니다. 돈 못 준다. 혼인 파탄의 이유는 너다. 이러면서 1년을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한테 들켰으니 큰일 났다 싶은 남편 친모의 불륜남. 그 호스트 놈은 냅다 챙길 거 챙겨서 도망을 가버리고 친정 부모한테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법에서도 편을 들어주지 않은 남편의 친모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결국 나중에는 싹싹 빌며 오만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집에서 착실히 애 키우겠다고 태세를 전환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대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혼자 마음고생 많이 한 남편은 엄마가 쫓겨날 만했다고 납득을 하고 시아버지를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당시 남편의 친모가 싹싹 빌면서 불쌍한 척을 할 때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시누이는 엄마가 울며 빌던 기억만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빠한테 쫓겨난 불쌍한 우리 엄마, 그런 엄마 편을 들지 않은 쌀쌀맞고 못된 오빠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빠와 아빠에게 못된 소리, 반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필 저희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집으로 들어온 그때가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친엄마가 한 번도 보고 싶은 적이 없었어?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는데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더라고. 난 내 친엄마한테서 정말 쌀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어 본 기억이 없거든. 그나마 아빠가 용돈을 또래보다 넉넉하게 주셔서 밖에서 사 먹는 게 자유로워 굶지 않은 거지. 아빠가 용돈 적게 주셨으면 만날 굶고 다녔을 거야. 음식은 사 먹고 시켜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글쎄 어머니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하신 말이 뭐였는 줄 알아? 뭔데? 뭐라고 하셨는데? 밥상에 정성 들인 만큼 행복이 커지는 거라고 하시더라. 맛이 있건 없건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 끼 같이 먹는 거. 그게 쌓이면 식구가 되는 거라고. 앞으로 엄마라는 소리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같이 밥 먹는 식구 했으면 좋겠다고. 식구. 그렇네. 식사를 같이 하는 입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밥을 먹었어? 처음 밥상을 딱 차려서 주셨는데 나 지금도 기억나. 조랭이 떡이 들어간 불고기랑 간 묻힌 겉절이 김치랑 계란말이에 소고기 미역국이 놓여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와, 꼭 텔레비전 CF에 나오는 밥상 같다 라는 거였어. 나한테는 너무 비현실적인 밥상이었거든. 맛은 있었고 그때는 맛있게 먹었지. 일단 집 식탁에 그렇게 음식이 차려진 걸 처음 봤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 우리 어머니가 음식 솜씨는 별로더라고. 짜고 싱겁고 편차가 너무 심해. 의외인데 나 결혼하고 나서 음식 못한다고 타박은 안 하시겠다. 아마 그 무엇으로도 타박 안 하실걸? 우리 어머니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문제는 내 망할 여동생이지. 아니 무슨 오빠가 여동생 앞에 수식어로 망할을 붙여. 너무한데? 걔가 완전 트러블 메이커야. 정말 아버지도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만 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지.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짜. 그러면서 남편이 해준 시누이 얘기는 정말 어이없고 기상천외했습니다. 우선 시누이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시어머니가 재혼하고 집으로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아줌마라고 부른다네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는 일하는 아줌마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오히려 남편과 시아버지가 몹시 민망했던 일이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짓 할까봐 용돈을 적게 주니 글쎄 그 어린 나이에 시누이가 자기 친모랑 짜고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곤 했대요. 일단 친모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나을 일을 치는 게 1단계였습니다.
아이가 다쳤다. 빨리 돈 보내라고 성화를 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죠. 일을 하던 중에 아이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어디가 다쳤냐, 정말 다쳤냐, 증거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 일단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어디가 다쳤냐, 병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글쎄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애를 얼마나 구박하면 애가 마음이 다쳤잖아, 마음이. 됐어. 준 돈으로 내가 금융치료 잘 해줬으니까 이렇게 애한테 할 거면 왜 키우니? 그러고 신우이에게는 용돈 조금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죠. 완전 모녀 사기단 뺨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신우이가 매번 자기 엄마를 업고 못된 짓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혼자서도 일당백이더라고요. 한 번은 글쎄 반 친구들 20명을 집으로 불러 생일 파티를 한다고 집에서 음식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곁을 안 주던 신우이가 파티 음식 준비를 해달라고 하니 신나서 하셨대요. 며칠을 밤새가며 꼬치 끼우고 고기 양념해서 재고 근처 제과점에 케이크도 맞추면서 혼자 끙끙 애를 쓰셨는데 글쎄 정작 파티 당일 상 차려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씨가 혼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파티 하기 싫어져서 취소했다. 그런데 애들이랑 밖에서 햄버거 먹기로 했으니 돈 달라고 했다네요. 너무 기막혀서 시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래서 계모가 무섭다며 사람 잡는다고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시어머니가 준비했던 생일상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부렸다네요. 뒤늦게 남편 연락받고 시아버지가 오셔서 해놓은 꼬라지 보고 화를 내셨는데 그때 자기한테 화냈다고 글쎄 2달을 시아버지랑 말도 안 했답니다. 뭐 그 성질 큰다고 달라지겠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자기 친모랑 꼭 닮았다던데 제가 실제로 그 성질머리를 경험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이 죽어라고 자기 동생을 안 보여주길래 사실 그 자리가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와, 멀리서 딱 서 있는 자세 보고 이미 느낌이 쎄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투피스를 하얀색으로 딱 차려입고 상견례 오는 사람이 글쎄 저보다도 더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역시나 명품 브랜드 가방 딱 들고 걸어 들어오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툭 치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신우이 될 여자야? 아이고, 안 봐도 훤하네. 뭐 하는 여자라고? 몰라. 근데 괜찮아, 엄마. 조만간 유학 간다나? 여튼 그랬어. 그래? 다행이네. 살면서 2번은 마주치기 싫은 타입이다, 얘. 첫 인상부터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신우이는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도 고개만 까닥거리면서 거만하게 하더니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대화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툭툭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던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로 예단님을 하지 말자. 대신 아이들 잘 살게 서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보태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툭 끼어들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여자 쪽에서 예의상 신우이한테 명품백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시집 오면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지? 당황하신 시어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필요하면 그냥 본인이 사주겠다고 하시니 글쎄 시어머니 손을 탁 뿌리치면서 이러더라고요. 평생 우리 아빠 돈 뜯어내고 살면서 뭔 재주를 사줘. 아줌마, 참견 좀 그만해요. 아줌마가 뭔데 대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상견례하는 내내 그런 식으로 틱틱거리던 시누이는 밥도 맛이 없다, 서빙하는 사람들 센스 없다라며 오만 불평불만을 다 하다가 결국 저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급여며 복지가 썩 좋은 건 아니어서 결혼하고 바로 그만둘 예정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혼 초에 요리를 좀 배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티나게 코드숨을 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 뭐야. 결국 취집이네? 오빠 등골 빠지게 생겼네. 축하해. 그런데 사실 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만두는 거고 훨씬 괜찮은 연봉 조건으로 결혼하고 3달 정도 있다가 재취업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반박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눈빛으로 하지 말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본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말에 둘이서 눈빛 주고받으면서 대놓고 무시했다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짜증을 내는데 정말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머리 꼭대기를 쏟아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분위기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후식과 커피가 나올 때쯤 혼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어쨌건 얼굴 봐서 반가웠어요. 그럼 결혼식 날 봐요. 그 전에 가방 들고 올 거면 오고. 저 약속 있어서 먼저 가요. 그렇게 시누이가 휙 사라진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정말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너무 미안해하면서 백배사죄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일하느라 정신 놓고 사느라 저의 버릇을 잡아야 되는 걸 못 잡고 그냥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새아가한테는 피해가 되지 않게 제가 제 집에서 알아서 단돌이 하겠습니다. 조만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러 외국 나간다 해서 내보낼 거니까 이 아이들 사는데 방해도 안 될 거고 혹여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 아이들한테는 방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죽어서도 어쨌거나 따님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오늘 이 실례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서 시어머니도 눈물이 글썽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덕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못 줬나 봐요. 애쓴다고 애썼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랐네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잘 커서 사랑 많고 예쁜 며느리 데리고 와주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살가운 딸 평생 소원이었는데 제가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생각 않고 정말 살갑게 잘하겠습니다. 며느리지만 제가 평생 섬기는 마음으로 맞이할게요. 그러자 처음에 시누이 때문에 뜨악했던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 말씀에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시누이가 버릇없는 짓을 하면 할수록 엄마 아빠 이 결혼 엎어버릴 얼굴이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은 저렇게 괜찮으신데 어디서 대체 저런 여자가 나온 거냐고 말이죠. 망설이다가 제가 사실 시어머니가 새어머니고 시누이는 그 남편의 친모를 꼭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시누이 친모가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네가 저 남자 좋아서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저 남자 아니면 나 결혼 다시는 안 한다라고 해도 결혼 안 시켰을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사람을 아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돌인지 모래인지는 구분할 줄 아는데 너희 시어머니 정말 괜찮은 여자네. 멋진 여자야. 마음 많이 다치신 분 같으니까 네가 가서 잘해.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우이는 결국 가방도 안 사주는 새언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훌쩍 예상보다 2달 먼저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친오빠가 결혼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결혼식 정도는 보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애도 아니고 자기 성났다는 걸 그렇게 시위하듯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저 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정말 펄펄 뛰셔서 구매까지 했다가 환불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남편과 저를 들들 볶다가 보란듯이 결혼도 참석 안 하고 휙 가버린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에 왔으면 오히려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신경 쓰였을 텐데 차라리 잘 됐다고 말입니다. 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나 가늠해 보니 아버님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시누이 없는 결혼식이 훨씬 마음 편하다며 잘 되었다는 쪽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은 그렇게 시누이 없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모였죠. 결혼식 당일날 푸른빛 한복을 아주 화려하게 당의까지 갖춰입고 나타난 신랑의 친모가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대체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고 상견례도 너희끼리 하는 게 어딨냐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 신부 대기실에서 정말 기절할 듯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식장 앞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난동 때는 그래도 얌전하게 말로 다 푸셨던 아버님이 그날은 정말로 화가 나셔서 남편의 친모가 잔뜩 힘주고 가채처럼 빳빳하게 굳혀서 장식머리 해온 거 그 자리에서 다 쥐어 뜯어서 흐트려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여자 머리채 잡은 결혼식 저밖에 없을걸요. 그리고 경비한테 이 여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시고 하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축의금 낸 것 한 분 한 분 다 돌려드렸습니다. 저만 신부 대기실에 앉아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황망하게 앉아 있었지요. 입장하기 전까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빠 팔 잡고 입장하면서 아빠랑 저랑 계속 이거 꿈 아니지? 현실이지? 이거를 서로 묻고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행복한 게 믿기지 않아서 확인하는 걸 저희 부녀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서로 확인한 거지요. 하지만 시누이 없는 시집살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겉보기로는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할 것처럼 얌전하고 청아하신데 왜 사람이 한 번씩 훅 보여지는 카리스마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그게 엄청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무척 고상하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순간 엄청난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분쟁이 있는 순간 아주 기가 막힌 조정자의 역할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과거가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이도 어머님이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모르던데 어머니 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항상 짓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지 뭐.
애들도 좀 가르치고. 어머, 선생님이셨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애들이랑 좀 있었어. 무슨 선생님이요? 아,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아유, 그런 게 있어. 그냥 미국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이민을 가셔서 나 이민 2세대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내 삶을 산 거지. 아유, 이제는 한국 와서 노인네 다 됐지 뭐. 미국 안 간 지도 오래됐고. 영어도 기억이나 날려나 모르겠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근데요, 뭔가 되게 멋있어요. 미국에서 애들 가르쳤다고 하시니까. 제 말의 끝까지 시어머니는 대답을 아끼시면서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미스테리하게 본인의 과거를 남겨두신 시어머니는 과거 외에는 제게 정말 아낌없이 다 열어서 알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다못해 혹 시어머니가 잘못되면 여기에 통장이 있고 여기에 보험이 있으니 정신없을 아버지랑 남편 대신 저보고 챙겨달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질투를 하실 정도로 시어머니와 정말 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속으로 그냥 시누이가 평생 미국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누이만 없어도 이렇게 삶이 평안한데 시누이가 오는 순간 이 평화가 싹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발 시누이가 거기서 완전 적성에 맞고 체질에 맞는 사람 만나서 평생 한국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겠어요. 미국으로 떠난 지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는 아버님에게 오히려 시누이는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보통 딸이 이렇게 혼자 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냐.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 아주 신나서 내쫓듯이 보내더라. 그리고 어쩜 2년 동안 한 번 찾아오지를 않냐며 있는 대로 성질을 내는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았거든요. 유학이랍시고 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시누이 만나러 미국 가실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된다고 오셔도 못 볼 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시누이입니다. 몇 달 전에도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간다고 했더니 글쎄 친모가 와 있다며 와서 같은 방 써도 되면 오고 아님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시누이였지요. 그래놓고 자기를 방치했네 어쩌네 하는 게 어이없었지만 거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학교 졸업이 2년 남았는데 그거는 하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말에 시누이가 한 대답을 듣고 저희는 모두 턱이 바닥으로 처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글쎄 학교 입학했다는 게 거짓말이었고 그동안 보내준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로 그냥 거기에서 상류층 자제인 양 신나게 돈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영어는 한마디도 안 늘었고요. 가만 보아하니 같이 놀던 친구들은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각자 직장 찾아 떠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하면서 흩어지고 혼자만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어버리니 그냥 한국으로 가자는 결론이 난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펄펄 뛰셨습니다. 시누이에게 너 미국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인 돈이 얼마고 그동안 내가 한국에서 유학 준비하냐고 까먹은 돈이 얼만 줄 아냐.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수포로 만들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화를 내셨지만 누가 시누이를 맞겠습니까? 버럭버럭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미국으로 떠난 지 2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화는 그 길로 끝이 났지요. 한국으로 돌아온 시누이는 사실상 교제할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만났던 그나마 문이라도 친구였던 사람들은 죄다 한국에서 자리 잡아 자기 삶 사느라 철없는 시누이 잊은 지 오래였고, 미국에서야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비행기로 12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시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잖아요. 결국 시누이는 돈 쓰고 다니고 시어머니와 재속을 뒤집는 걸 직업 삼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시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용돈 달라고 하는 건 예사이고, 시어머니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건 당연했고요. 특히 자기 친모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 살림 뒤집어 엎는데 이건 정말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 친모라는 여자도 미친 여자지. 아무리 자기 딸이 사는 집이라 해도 이혼한 남편이 새 가정 꾸려서 사는 집에 들어가 주인 없는 집에서 살림 뒤지고 맘에 드는 거 가져가는 거 절도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펄펄 뛰고 여간에서는 화내는 일 없는 시어머니도 한 말씀 거들자 글쎄 남편의 친모가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두 모녀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남자를 하나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몰랐죠, 저희야.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나마 시누이는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슬그머니 숨기려는 것 같았는데 나불나불 참지 못한 남편 친모가 훅 질러버린 겁니다. 아우, 이놈의 집구석. 그래, 내 딸이라도 이 구질스러운 데서 탈출해야지. 넌 왜 말을 안 했어? 괜찮은 남자 잡아서 사귄다고. 진즉에 말했으면 이 인간들이 너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 아냐. 어안이 벙벙한 저희들 앞에서 친모는 주절주절 시누이가 만난다는 남자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미국에 갔을 때 몇 번 만났던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꽤 잘 사는 축에 속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제 시누이랑 좋은 감정을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가 본성은 개차반인데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아주 조신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구는 건 또 헐리우드 배우 뺨치거든요. 분명 그렇게 연기를 한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색하며 묻는 시아버지에게 시누이가 그러는 겁니다. 나 시집갈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식구들이 있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빠 재혼해서 이상한 여자랑 살고 난 엄마랑 산다고 했어. 왜? 얼마 뒤에 그 남자 자기 부모랑 한국 들어와서 나 보고 갈 건데 아빠는 와야 할 것 같고 아줌마는 얼씬도 하지 마요. 제가 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제 딸이었으면 등짝에 구멍이 날 때까지 패줬을 텐데 내 새끼도 아니니 한숨 푹푹 쉬면서 노려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나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할 건데 워낙 상류층 사람들 빼곡하게 오는 자리라 와봐야 촌스럽게 끼지도 못하고 구석에 짜져 있을 테니까 오지 마. 이걸로 인연 정리하자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 자손을 물어서 시집을 가길래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상처 있고 슬픈 모습의 시어머니가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런 것도 자식이라 품으려 애쓰신 모습도 마음이 아프고 시누이 온다고 그래도 좋아하는 반찬 며칠씩 걸려 해서 냉장고에 채워두신 그 정성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던져두고 시누이는 더욱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집안 식구 모두가 자기한테 빌붙을 거렁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하대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미국에서 그 남자 가족들이 온다는 날이 왔습니다.
당일까지도 시아버지는 내가 거길 왜 가냐며 완고하게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계셨고, 시누이는 발악을 하며 끝까지 자기 인생에 걸림돌 만들 거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의 마음을 돌린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허름한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 길에 동행해서 손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맘 한켠이 찜찜한 듯 미적거리는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싫으면 바로 앞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달래시더라고요. 저 진짜 속으로 엄청 감동했습니다. 저런 배포는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나?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시아버지를 모임 장소 안에 들여보내고 혼자 돌아오실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저도 반차를 내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간만에 데이트하자고 했더니 글쎄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 셋이서 모임 장소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가 왜 여기 왔어? 새된 시누이 소리가 버럭 들려왔습니다. 하필 앞에서 마주친 거죠. 시어머니가 이 앞까지만 같이 온 거다, 다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한번 눈이 돈 시누이는 진정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갖은 난리를 떨면서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는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제인?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돌아본 그곳에는 너무나도 건장한 체구의 나이든 남자 하나가 자기를 꼭 닮은 젊은 아들, 그리고 훤칠하니 고급스러운 외모의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어디 외국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귀족 느낌의 외국인 가족이었죠. 약간 검은빛이 도는 머리와 은은한 갈색 눈동자가 은근히 동양적인 느낌을 주긴 했지만 영락없는 백인 가족이더라고요. 시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놀란 얼굴의 젊은 외국인 남자에게 다가가 저도 알아들을 것 같은 서툰 영어로 뭔가 더듬더듬 말을 거는데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기둥으로 쳐도 쓰러질 것 같지 않게 덩치가 곤만한 그 나이든 외국 남자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영어로 뭐라고 쏟아내는데 대충 아는 단어만 조합해도 뭔가 생명의 은인, 내 인생의 천사,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옆으로 다가온 그 나이든 여자도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 셋을 제외한 모두가 당황한 채 서 있었죠. 하지만 가장 안절부절 못한 건 시누이와 시누이의 친모였습니다. 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나이든 외국 남자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시누이와 친모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어리버버 하길래 제가 그냥 짧은 영어로 얼결에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고 무시하면서 키워줬다는 사람이 혹시 마마 제인? 시어머니 말하는 것 같은데? 마마 제인이었냐고. 그렇다면 너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다. 마마 제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마마 제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봤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 자기는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오늘 만남은 없었던 걸로 하자. 라네요. 마마 제인이랑 시간을 보내야겠대요. 제 통역을 듣고 시누이는 휘청이며 자기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이없게 둘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사람을 잡으라고 했냐서부터 아니 엄마가 아니라 저 아줌마가 옆에 앉아 있었으면 일이 잘 풀렸을 텐데 괜히 엄마가 동행하겠다고 해서 이 사달이 났다 등등 아주 한편 먹었던 모녀가 등 돌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미스테리한 시어머니의 정체가 궁금해서 숨이 안 쉬어질 지경이었어요. 제 2배는 될 것 같은 그 외국인 남자분이 아주 작은 강아지가 된 것 마냥 말끝마다 마마 제인, 마마 제인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눈에서 꿀 떨구며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젊은 시절에 아주 여장부셨더라고요. 빈민가 학생들 멱살 잡아다 앉혀놓고 김치볶음밥 한 소씩 해먹이면서 이딴 인생 살 바에 한번 죽을 힘으로 살아보자고 독려하고 그렇게 집안 재산으로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취업시킨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시어머니를 그냥 마마 제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도 그냥 마마 제인. 그 이름이 저희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몹시 애정을 가지고 살피던 학생 하나가 인종차별에 휘말려서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외로워 보였던 저희 아버님이 나타났대요. 사랑을 주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본성이 엄마인 저희 시어머니 앞에 사랑을 쏟을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마마 제인이라는 이름을 두고 한국으로 시아버지를 따라 들어왔던 겁니다. 시누이가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내숭 떨며 꼬셨던 그 남자의 아버지가 저희 시어머니가 처음 학교 보내고 밥 해먹였던 백인 노숙자의 아들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난생 처음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공부를 시작한 후 시어머니가 빌려준 자금으로 주유소를 열었는데 그게 엄청 대박을 친 겁니다. 이후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에서 마마제인 장학재단까지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이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셨고 새엄마 구박을 받아 힘들게 자랐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서 혼자 안쓰러워했다며 속았다고 몹시 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시누이의 남자친구라 했던 아들 역시 자초지종을 듣고 약속 장소 앞에서 시누이가 벌였던 행동을 보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 외국인 가족은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일주일이 넘게 호텔도 취소하고 시댁에서 옥작복작 같이 지냈습니다. 중간에 시누이가 와서 쭈뼛거리며 잘못을 빌긴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인생 네가 꼬았으니 알아서 풀라는 말과 함께요. 시아버지도 그렇게 좋아하는 네 친엄마랑 살라고 내쫓아 버리셨는데 글쎄요, 둘이 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남편이 성을 내면서 전화기를 빼서 와다다 쏘아붙이고 차단 걸어버리더라고요. 뭐 알아서 잘 살겠죠. 여튼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부를 때 마마 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호칭보다 마마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